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범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시장은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이겼습니다. 박 시장의 총 득표율은 53.4%로 나 후보보다 7.2%포인트 앞서고 특히 40대 이하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비록 야권 단일 후보였지만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SNS로 상징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거대 정당 조직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는 앞으로의 선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러질 것임을 단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투표 결과를 내년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서울 48개 자치구 중 37곳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분명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 나침반에서는 재보궐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의 고민과 자기 반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천을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의 심층 인터뷰입니다. 일단 이번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의 패배 맞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완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을 8% 이상 패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양천구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를 한나라당이 뭐 동점이라든지 무승부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블성설입니다. 참담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서울 시민의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뒤늦은 후회. 그렇지만 뭐 후회가 늦더라도 지금부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신 여러 가지 불안감, 위기의식을 잘 다시 한번 살펴서 그분들을 바닥에서, 현장에서 더 받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이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을 잃은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다음에 우리 양천 구민들께서 과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그분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뭔가 지금 내 삶 자체가 불안하다.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40대,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4살이니까요. 이 40대에 계신 분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사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저로서는 매우 두려운 결과였고 저한테는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40대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의욕적으로 일할 나이거든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집을 장만한 사람은 이제 집값을 계속 내야 될 거고요.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집을 사야 하고, 자식이 커가니까 자식을 길러기 위해서 교육비나 이런 걸 이제 준비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사실 이 나이가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어떤 답을 주었느냐? 사실 제대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라.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소위 야권을 지금 이제 대표한다고 하는 안철수 교수, 뭐 민주당, 사실 이런 분들도 우리 40대, 30대, 20대의 불안감, 위기의식에 대해서 딱히 어떤 특별한 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 이 40대, 30대, 20대의 불안과 위기의식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무언가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항상 똑같은 소리.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경제가 발전해야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던 게 대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대안 이전에 그분들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에 대한 어떤 동감, 공감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큰 민심의 어떤 심판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은 좀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진짜로 다른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서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분들의 정말로 슬픔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의원에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정말 일로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양천갑과 양천을의 이제 서울시장 득표 표차는 약 12% 정도 납니다. 그 양천구는 서울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극화가 극심한 곳입니다. 뭐 예전 얘기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가 이 양극화가 극심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을 지역은 아시다시피 양천갑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 우리 양천을 주민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경고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 내에서 양극화를 해소조차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일해달라, 아마 이런 경고의 뜻을 담아서 이 양천구 지역에서 박원순 후보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천구청장 이 후보였던 우리 추재혁 후보가 경쟁력이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추재혁 후보가 그 두 번에 걸친 민선구청장을 지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그 일했던 성과를 인정받았고, 특히 그분이 열정을 갖고 이제 부지런히 일했던 것들을 주민들이 평가해 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누가 뭐래도 이번 구청장 선거가 왜 생겼느냐, 이 재선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양천구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재혁 후보가 11% 이상의 이제 압승을 거둔 것 같고요. 반면에 참 우리 주민들께서 현명하시고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뭐냐면, 추재혁 구청장 후보를 그렇게 선출하시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서울시 전체의 민심, 즉 한나라당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 스스로도 어떻게 다시 이 양천 주민의 마음을 바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은 아니었고, 우리 이제 원희룡 그 한나라당 최고 의원과 저하고 여러 가지 사실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추재혁 후보가 경쟁력이 월등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천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재혁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다 보셨거든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저도 사실 민망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경쟁력이 나름대로 월등했던 추재혁 후보를 한나라당이 영입해서 공천을 하려고 했던 과정 속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공천을 하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패배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천 주민들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이번에 한나라당 가불 간에 약간의 의견은 있었지만 잘 조율해서 추재혁 후보를 이제 공천했고, 그런 추재혁 후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그간 해왔던 일들의 성과를 평가해 주셔서 이런 승리를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변화했습니다. 우리 양천을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당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낙후되고 이 지역
어떤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약관의 나이 40살 먹은 사람이 와서 변화를 얘기하니까 이 변화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 변화가 있었느냐? 아마 이걸 묻겠지요. 그 묻는 건 아마 저 김용태한테 물을 겁니다. 저 나이 40살에 변화를 외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이 지난 4년 동안에 이 동네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나요? 아마 그 변화의 그 강도나 폭에 주민들이 일부 만족을 하시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일하실 기회를 주실 것 같고, 그게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전혀 제대로 한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냉정하게 저를 내치시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로지 제가 내걸었던 변화의 화두가 실현됐는지 여부가 19대 총선의 최대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더욱더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혼내시면 혼나고 그분들이 때리시면 맞아야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과 같이 뒹굴고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나서 하여튼 최소한 제가 집권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 미진할 수도 있겠죠.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또 혼내시면 혼나야죠.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 이해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지금 사는 게 대한민국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삶 자체는 늘 불안하고 뭔가 위태위태하구나. 그분들의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런 걸 계속 고민해 나가는데 저는 유일한 갈 길인 것 같습니다.